교과 전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5개 대학의 전형들이 있습니다. 5개 대학의 전형,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서열은 아니겠죠, 당연히. 고대가 저기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열은 아닙니다. 서열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이 5개 중에서 교과 전형은 무엇일까요?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어떤 거다? 어떤 거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해보세요. 교과 전형은 어떤 거다? 5가지 중에서 교과 전형은 어떤 걸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과 전형은 뭘 교과 전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과 전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5가지가 모두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양대는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교과 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교과 100으로만 돼 있는 한양대만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 5개 모두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 100의 교과 전형이고요. 중대는 교과 90에 출결 10에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수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교과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 전형이다. 근데 경희대는 교과가 56%예요. 이게 2023학년도 기준인데 교과 56%에 출결 7에 봉사 7. 그래서 70이죠. 네, 70이고 교과 종합 평가가 30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 100%를 맞춰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수능 최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인가? 이게 종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교과가 56%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56%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다. 고대는 그럼 어떤가? 고대는 교과 80에 서류 20, 서류가 들어가네.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교과 전형인가? 교과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입니다. 이화여대는 교과 80에 면접 20. 근데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과 전형인가? 그럼 교과 전형이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교과라는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50%가 넘으면 전부 다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교과라는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면 모두 교과 전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경희대가 56%인 저 전형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커피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전형의 본질적인 명칭은 교과 위주 전형입니다. 교과 위주 전형. 교과 위주 전형이라는 그 개념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교과 위주 전형을 나타내는 걸 모두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교과 전형이라고 저걸 부르냐,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부르냐 하면 교과라는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건 지배적이라는 거잖아요. 교과가 지배적인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교과 위주 전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각각 다 다르겠죠. 전형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합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이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대나 뭐 경희대나 고려대 모두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양대랑 중앙대 같은 경우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양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했을 때 두 개를 잘 보면 이 두 개가 사실상 중앙대는 출결이라는 게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출결로 감점되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다 보니까 이 교과 100이나 크게 다름없거든요. 근데 교과 100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최저가 있는 것과 최저가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있는 교과와 최저가 없는 교과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거는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물론 지원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을 더 준비를 했어요. 즉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어떤가, 최저의 영향력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최저의 영향력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본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한양대와 중앙대를 가지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양대와 중앙대가 일단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어쨌거나 교과가 이제 그 90이라는 측면에서 중앙대가 교과가 이제 90이고 그다음 출교 10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드는 대학을 제가 뭘로 가져왔냐면 국민대와 세종대로 가져왔어요. 국민대와 세종대로 가져왔고, 국민대와 세종대가 경영학부라는 동일한 학과, 그리고 국민대와 세종대가 건설시스템공학부와 건설환경공학부라는, 이게 이제 둘 다 옛날에 토목이거든요. 그 토목이라는 동일한 학과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저 표를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표를 보세요. 잠깐 표를. 이 70% 컷이라는 요 자료, 이 말은 거의 이제 고유명사처럼 됐어요. 70% 컷이라는 건 어디가, 대학 입시,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로 검색하시면 돼요. 어디가로 검색하시면 그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대입 정보 포털에 가시면 전년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그곳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대와 세종대를 놓고 봤을 때 경영이라는 인원의 70% 컷만 주목해서 보세요. 자, 국민대 경영 그리고 세종대 경영의 70% 컷을 보면 어디가 더 입결이 높습니까? 여기 위에 있죠? 자꾸 되뇌어 보세요. 어디가 더 입결이 높아요? 세종대가 더 입결이 높죠. 그렇죠? 세종대가 더 입결이 높아요. 세종대가 더 입결이 높은데, 그 2021학년도도 보면 2.1x, 2.0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가 더 높은 거고, 그 밑에 국민대 건설시스템과 세종대 건설환경도 보면 2020학년도에도 세종대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도 세종대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국민대보다 세종대가 더 높은 학교인가 봐. 그럴 수도 있죠. 국민대보다 세종대가 더 높은 학교일 수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옆에 보면 최저가 세종대는 없고요. 국민대는 세종대가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으면 입결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최저가 없으면 입결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최저가 있으면 입결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능 최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내가 저 최저를 못 맞출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더 우수한 아이들이 최저가 있는 곳으로, 최저가 없는 곳으로 더 가고, 최저가 있는 곳은 야, 이거 최저 통과를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수능을 좀 하는데, 그런데 내신은 조금 떨어지니까 여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면서 결국에 붙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올해 치르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 고3 말고 최저를 치르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추합이 많이 돌아서 저렇게 최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제가 이 추합이 많이 돌았냐 덜 돌았냐 이 부분도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의 건설환경을 보면, 세종대 건설환경을 보면 16명 모집에 39명이 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3바퀴가 돈 거잖아요. 근데 국민대는 3바퀴까지는 안 돌았어요. 3바퀴까지 안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최저가 더 낮다, 입결이 더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2021학년도에는 국민대 건설 시스템이 더 많이 돌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최저만의, 그러니까 그 충원으로 많이 돌아서 밑에 애들까지 붙어가지고 입결이 떨어지냐, 이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저가 존재하면 입결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를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요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표를 그냥 만드는 것 같지만 제가 모집과 충원을 굳이 넣은 건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회의를 가져볼 수 있잖아요. 저게 충원이 많이 돼서 많이 돌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가 붙어가지고 저런 상황이 된 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좀 어떤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점. 이해되셨으면 1. 이해가 안 되셨으면 2.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빨리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나갔어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정보 중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셨을 법한 거는 충원이 많이 되면 입결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충원이 많이 되다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바퀴를 도는 거하고 1바퀴를 도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바퀴를 돌게 되면 그만큼 성적대가 아래에 있는 친구들까지 붙게 되는 거고, 그러면 충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입결이 낮아진 거면 오래 쓸 때 충원이 안 되면 그게 붙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최저라는 것은 지원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원을 검토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최저입니다. 최저. 그래서 최저를 그런 부분으로 잘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